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개편이 6.3 전국 동시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들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 축소 방침을 밝히면서 오세훈, 정원호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법원 신규 경매 신청 건수가 13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 대출 규제 등의 후폭풍이 주택, 상가, 공장 등 부동산 경매 물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는 5월 전국에서 19,000여 가구의 아파트 분양 물량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약 76% 증가한 수치로 같은 기간 일반 분양은 약 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정말 너무나 비싼 강남에서 한강벨트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남에 들어가고 싶긴 하지만 그 금액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건 포기하고 그나마 그래도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수준 중에 가장 최상급지를 선택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이런 흐름이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의 흐름 그리고 매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매일매일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놓치지 말고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세요. 02-2638-3974번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조금 흐린 날씨로 하루를 시작했네요. 오늘 화요일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국제투자연구소 김종희 소장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입니다. 앞서도 인사말에 이제 쭉 나왔었는데요. 비거주 장특공 공제 진짜 문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있는 사람들, 즉 내가 누리고 있던 것들을 뺏기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아예 나하고 상관없던, 즉 장특공 공제라는 게 그렇잖아요. 12억까지는 어찌됐든 비과세로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이제 가격 상승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정 부분을 감해줬던 건데. 무주택자들이 요즘은 좀 그런 고민들을 사실은 내가 누리고 있던 걸 뺏기시는 분들, 1주택자든 그거에 해당되는 분들은 충분히 화를 낼 수가 있는데 전혀 해당 없는 무주택자 분들도 같이 부안해동해서 막 고민을 하고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즉, 아니 장특공제가 됐든 양도세가 됐든 뭐가 됐든 내가 사서 올라야 차익이 남아야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주택자들은 지금 지난 3월 기준으로 해서요. 서울 전체 전월세 물량이 3만 세대가 안 됩니다. 그런 와중에 전세는 더 부족해졌겠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4월이고 내일 모레면 5월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이건 전세는 지금 카운팅하면 훨씬 더 줄어져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비싼 월세 내면서 그냥 무주택자로 살든 그렇지 않으면 비거주 장특공제니 거주 장특공제니 이런 거 떠나서 일단 내 집 마련해서 차익이 생기면 그에 대한 합당한 세금 내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 내 집 반열에 들어서는 거고 그러면서 부동산 이제 자산을 좀 증식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을 갖추게 되는 건데요. 인사말에 일장연설이 좀 길었는데 즉 무주택자 분들 지금 너무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일단 내 집 마련이 최우선적이니까 장특공제가 된다 안 된다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일단은 내 집 마련하면서 그 무거운 월세 점점 올라갈 거거든요. 그리고 서울 전체적으로 전세 없어지면서 임대 금액이 계속 올라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힘들게 벌어서 월급 벌어놓으면 뭐 합니까?
주거 비용으로 다 나가는 판에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습니다.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찌됐든 정신 바짝 차리시고 내 집 마련에 한 발자국 더 나가시는 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부동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도 정말 좀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요. 오늘도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는 만큼 저희 전문가들도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께 부자 되는 방법 함께 공유해 드리고 있거든요.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고민 내용 듣고 또 해결해 드리고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보고 또 내 집 마련 계획도 세워보실 수 있도록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희 수장과는 개인 면담 시간도 자주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특별히 또 무료 세미나 시간을 준비해 주셨어요. 세미나 안내 먼저 부탁드려요. 네, 내일 모레죠. 목요일 날 2시에 이제 안내되는 장소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서울에서 이제 아파트를 장만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제 생각에는요, 진짜 뭐 이렇게 갈아타기, 꾸준히 내 집이 한 채 있었으면서 그거를 이제 갈아타기 했던 분들한테는 가능한, 아직도 뭐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아예 내 집이 없었던 분들이 서울에다가 아파트 거처를 마련한다라는 건, 내 집 마련을 한다라는 건 이제는 거의 하늘의 별 따기가 될 확률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이제 아직은 늦지 않았는데, 뭐 늦지 않았다는 것보다도요, 이제 마지막 기회일 것 같아요. 비교적 많은 돈 들이지 않고 그나마 적은 돈으로 서울에 그래도 중상 입지, 좋은 입지에다가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당연히 그만큼에 대한 어떤 자금은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데요. 시간으로 대체한다는 것도 엉뚱한 장소에 앉아갖고 기다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취사 선택을 해서 옥석을 가리면서 좋은 좀 입지, 좀 더 빠르게 될 입지, 좀 더 내 돈이 적게 들어가는 그런 사업장들을 찾아가는 눈을 키우셔야 되는데요. 이번 주 세미나는 1억 원이라는 금액부터 뭐 3억 이상에 대한 좀 소액 투자로서는 조금 더 좀 부피가 있는 좀 금액이 나가는 그런 3억 중반까지의, 이 정도까지의 어떻게 보면 아파트, 미래 아파트로 변할 재개발 물건들을 1억대부터 금액별로 억 단위로 나뉘어서 서울에 좀 빨리 될 곳, 사업성 좋은 곳, 중상 입지 이쪽으로 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니까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 가져가셔서 또 가족끼리 회의하시면서 좋은 결정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목요일입니다. 2시까지 참여하시면 되니까 신청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바로 내일 모레 목요일에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니까요. 선착순으로 접수 받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세미나 안내 조금 더 자세히 도움 드릴게요. 자,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고민 만나고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저는 지금 인천에 살고 있는데요. 네, 저 동탄으로 좀 옮기려고요. 네. 예, 그래서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지금 동탄에 저기 이동탄에 딸이 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 저 주위로 좀 가고 싶은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아파트도 좀 추천받고 싶고요. 네.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몰라서 전화 한번 드려봤어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동하신다면 여유 자금은 어느 정도 선에서 보고 계세요? 5억에서 6억 사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자녀가 친정 옆에 거주하는데 이번에는 우리 어머님께서 자녀 옆으로 좀 옮기고 싶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네네.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집을 매도하고 동탄 이신도시로 아파트를 좀 가보면 어떨까? 간다면 좀 어떤 아파트가 좋을까 궁금하신 거죠? 네, 지금은 인천 어디에서 거주하세요? 부평구요. 부평구 아파트에서. 네네. 네,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좀 절박해서 전화를 드렸거든요. 네, 잘 저는 주셨어요. 예, 혼자 인천에서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네네. 혼자 있기가 이제 좀 나이도 있고 그래서 딸 옆으로 가려고요. 네. 그래서 동탄에 딸이 이동탄 베라치에 살고 있어요. 네네. 근데 그 주위에 이제 제가 갈 만한 아파트를 좀 어떻게 좀 잘 선생님한테 소개받으려고 전화드렸어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벌써 몇 년 됐네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역을 선택할 때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네. 그 지역에서 어떤 특정 아파트를 선택하는 건 그건 사실은 그렇게 크게 고민이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께서는 큰 산 하나 넘으신 거예요. 어찌됐든 네. 부평에서 동탄으로 지역을 선택을 해서 간다라는 것 자체는 저는 찬성을 드리는 거니까. 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할까요? 따님, 내가 거주하고 싶은 곳으로 또 딸 얼굴 보고 싶다고 해서 가시는 건데, 네. 뭐 그게 뭐가 됩니까? 뭐 충분히 전 납득이 되고요. 네. 일단 어떻게 보면 따님이 효녀일 수도 있어요. 동탄에 살고 계시니까 엄마를 그쪽으로 불러드리는 거잖아요. 사실은 아이들 때문에도 가고요. 네, 뭐 혼자 있기도 좀 뭐하고 그래서 네. 딸 가면 좀 덜 외로울 것 같아서 지금 마음을 먹은 거예요. 혼자 되신 지가 얼마 안 되시는 건가요, 그럼? 아니 오래 됐는데 그 동안에는 뭐 일도 좀 하고 음, 뭐 애들 다 출가시키고 뭐 이런다고 정신이 없었는데 한 3, 4년 전부터 이제 혼자 자꾸 있다 보니까 네. 예,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딸 옆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시원하게 답변을 드릴게요. 일단 따님이 어디 거주하신다고요? 베라체요. 베라체가 동탄 이지구요. 네, 이지구면 여기 보이네요. 동탄 이신도시 네, 베라체 아파트에 거주를 하는 거고. 네, 그러면 일단 뭐 따님 옆으로 좀 가셔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네. 저는 거기 근처가 좀 인프라가 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손주분들은 그러면 엄마가 장모님이 친정 엄마가 케어를 좀 해주셔야 돼요. 아니요, 뭐 꼭 그건 아닌데. 그런 건 그냥 아니고? 틈틈이. 일단 좀 한번 볼게요. 네. 동탄이 요즘 많이 질문들을 주시는데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동탄 같은 경우는 일단 이 GTX 라인이 연결되면서 강남 이제 서울 접근성이 확실히 개선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단 누가 뭐래도 신축으로 이루어진 이제 신도시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주거 환경 자체가 이제 뭐 노후된 곳이 아니니까 굉장히 좋아하는 거고요. 여기에 미래에는 이제 또 일자리가 반도체 중심 또 주거 도시로 이제 자리매김할 거고요. 이 밖에도 뭐 인동선이다, 뭐 트램이다 해서 이제 개발에 대한 호재들이 쭉 있는데, 그러니까 동탄은 지금 일단 수서역까지는 개통을 했고, 그리고 올해 6월, 7월 요 정도 때 이제 서울역까지 이제 되면 이제 GTX라는 구간이 저기 파주 운정부터 동탄까지 그냥 쭉 전 구간이 개통이 되면서 물론 이제 삼성역만 무정차로 되면서 되겠는데 일단 뭐 가격 자체가 뭐 굳이 뭐 동탄에 살면서 뭐 운정이나 이런 데 갈 일이 어디 있겠느냐면 그래도 서울역 근방 구도심은 또 갈 수가 있으니까 일단 호재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아직도 삼성역 그 정차는 남아 있는 호재가 되니까 일단 동탄은 누가 뭐래도 미래에 이제 삼성전자나 SK 뭐 하이닉스나 이런 곳들의 이제 반도체 또 중심 도시로 되기 전까지는 서울 의존성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일단은 내가 어떤 아파트가 됐건 이렇게 동탄에서 가격이 오를 곳들은 어떻게 보면 순서가 정해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동탄에서 일단은 가격이 오를 아파트, 가격에 1등부터 뭐 10등까지 있다고 하면 1등 쪽에 가까운 아파트들은 어떤 아파트들이 되는 거냐면 네. 일단 제일 첫 번째 GTX에 붙어 있을수록 좋은 거예요. 어쩔 수 없어. GTX를 얼마나 편하게 이용할 수가 있느냐, 동탄역까지. 그게 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 당연히 동탄역까지 이용한 거 다음에는 내부적으로 그러면 트램을 이용을 해야 되겠죠. 네. 당연히 동탄 트램에 가까이 있을수록 그게 이제 그 다음 아파트 가격을 예측해 주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는 동탄이라는 곳이 이 젊은 부부 여기 자체가 IT 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뭐 분당이라든가 그 수원, 환성 이런 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신혼 부부들이 처음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래서 동탄맘이라는 소리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여기가 IT라든가 하여튼 젊은 층에
이런 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시다 보니까 그리고 주거가 안정된 소득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당연히 초등학생들이 이제 초등학교 접근성이 중요시 돼야 돼요. 네. 아이들을 많이 놓거든요. 여기서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다 보니까 중고등학교도 아니야. 초등학교 접근성이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는 당연히 이제 아이 키우고 아이 학교 보내고 나면 내가 좀 여유로운 생활을 해야 되는 거니까 주거 환경 중에서 인문적인 환경, 즉 주거 편리성을 좀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이 당연히 대단지면 그러니까 대단지에 그래도 조금 더 몇 년 차이라도 1, 2년 차이라도 신축이 좋은 거고 그러니까 동탄에서 가격은 이렇게 책정이 돼요. GTX에 붙어 있으면서 안 되면 트램 그러면서 초등학교 끼고 있고 주거 편리성 좋으면서 대단지 신축에 가까울수록 높은 가격인 거야. 그러면 나는 이 동탄역 부근에 있는 아파트들이 안 되면서 그러면 트램으로 붙어야 되는 거고 그럼 트램 쪽에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뭐 그거는 지금 우리 제가 따님이 효녀라는 게 그래도 베라체는 지금 트램이 28년 이후에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 그때까지 뭐 개통이 된다라고 하면 동탄역까지는 하나, 둘, 셋, 뭐 네 정거장이면 이제 동탄역을 가는 게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여기 베라체 아파트가 바로 아파트 앞에 트램이 예정이 돼 있잖아요. 트램역이. 네네. 그러면 요 역, 그다음에 요 다음 역이 여기 힐스테이트 밑에 있는 여기거든요. 네. 지금 TV 보고 계시죠? 네네. 그러면 따님 여기 어차피 이 아파트에 거주하시니까 우리는 요 바운더리에서 구하시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 학교들도 잘 갖춰져 있고 여기에 생활 권역이 딱 있네.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아까 그 순서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동탄역은 멀지언정 트램선에 뭐 지금 여기 있으니까 여기가 여기니까 뭐 베라체니 이편한 세상이니 금강이니 뭐 파비스니 뭐 현대 힐스테이트니 이렇게 쭉 있는데 네. 이제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이렇게 지역을 정했기 때문에 동탄은 또 미래지향적인 곳이라서 금액이 오를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지역을 선택을 하고 나서의 지금 이제 이 아파트 선택에 대해서는 이거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 시청자님께서 지금 자금 자체가 금액 자체가 5억에서 지금 6억 정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 금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30평대는 어림없고 요거 20평대거든요. 네네. 20평대도 요 아파트들의 좀 특징이 있어가지고 네. 여기가 20평대 평형대라고 해도 5, 6억대로 같은 20평형대라고 그 전용이 5구제곱미터가 있고 뭐 74제곱미터가 있고 76제곱미터가 있고 막 이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30평에 거의 가까운 그러니까 좀 미니 30평형대들이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금액 자체도 크기에 따라서 좀 다른데 이 전체에서 가장 저렴한 아파트가 요거야. 지금 따님이 거주하시는 거. 네. 왜냐하면 뭐 어찌됐든 지하철역이 지하철이래. 트램이 여기 생기니까 어쨌든 다 도보 권역으로 다닐 수 있는 아파트 권역이란 말이에요. 네. 거기에 규모가 좀 우리 동탄 여기 베라체가 조금 규모가 작아. 그러면서 나머지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규모가 작다라는 게 같은 25평이라도 전용이 5구제곱미터로 맞춰져 있다 보니까 같은 20평대라도 들어가서의 면적이 좀 작다라는 소리예요. 네.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네네. 원래 정형화된 아파트이긴 하지만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5, 6억을 가지고 지금 여기 20평대가 베라체가 5억 초반 정도로 알고 있는데 5억 네. 초반에서 5억 초중반 정도가 되겠죠. 좀 네. 뭐 괜찮은 아파트면 층호수 좋고 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아파트를 그냥 들어가서 사셔도 좋은데 여기에서 조금 뭐 지금 금액이 6억 저스트 6억이에요? 아니면 6억이 조금 넘어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6억까지를 보는 거예요. 6억까지로 보면 베라체일 것 같아요. 네. 다른 것들은 지금 한번 제가 볼까요? 제가 힐스테이트? 네. 거기 25평 정도는 어떨까요? 아니 6억 언더로 말씀을 하시니까 당연히 좋겠죠. 근데 여기 6억이 넘어갈 텐데 지금 물건 나와 있는 걸 한번 볼게요. 네. 제일 작은 걸 한번 보면 7억이에요. 7억이에요. 그것도 2층이. 네.
예, 2층이 7억이니까 지금 시청자님한테는 맞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린 7억, 아. 7억 5천, 7억 6천 이렇습니다. 네. 예, 중층이 7억 6천, 5천 이렇게 잡히네요. 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따님 거주하시고 있는 베라체 같은 경우가 뭐 지금 2층이 지금 5억 천이니까 20평대가 네. 뭐 요 정도가 맞지 않을까 싶은 거죠. 네. 6억 밑으로면은 선택의 폭이 없어. 5억 5천. 딱 베라체가 그 상황이거든요. 네. 다른 아파트들도 지금 물건 나와 있는 것도 별로 없고 그 바로 베라체 옆에 이편의 세상 같은 경우는 지금 7억 천. 아, 요거는 지금 30평대구나. 이렇게 보면 20평대로 보면 5억 3천. 근데 요건 1층이란 말이에요. 아이고. 물건 하나 나와 있으니까 여기는 볼 필요가 없는 거고 뭐 이거 볼 바에는 베라체가 나은데 제가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은 건 네. 그러니까 뭐 돈이 딱 6억이라고 하면 6억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거 그냥 아무거나 하시면 되는데 뭐 6억에서 네. 조금 뭐 내가 좀 더 여유가 좀 붙일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아파트들이 뭐 보시면 어차피 금강은 20평대가 없고 그다음에 여기 경남 아너스비라고 파비스는 요거는 이제 임대고 임대가 주가 되는 아파트다 보니까 의미가 없고요. 여기는 이편의 세상은 좀 중심지에서 멀어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러면 저는 딱 여기가 좋거든요. 로얄 듀크부터 힐스테이트, 베르디움, 한신. 네. 여기가 학교도 쪼르륵 끼고 있고 지하철역 도보로 충분히 가능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어진 연수를 보면 여기 베르디움이 2017년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한신이 2018년이고 네. 나머지 힐스테이트랑 로얄 듀크가 2019년일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중에 제일 새 거야. 요 힐스테이트랑 로얄 듀크가. 네. 그런데 힐스테이트는 지금 7억 5천, 7억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작은 평형이 요게 전 20평대라고 한다고 해도 전용이 높게 크게 빠져 있어요. 아. 7, 6제곱미터인가 7, 4제곱미터인가 그래요. 5, 9제곱미터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20평대가 아니라 네. 뭐 거의 29평, 30평 요 사이로 지금 빠져 있는 건데 요 로얄 듀크라는 거 자체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로얄 좋고요. 네. 네. 얘가 단지 내에 이게 큰 길 건너지 않고요. 네. 단지 내에 초등학교 끼고 있고 네. 여기에 바로 아파트 단지 바로 연결되는 곳에 지하철역이 생길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 아파트가 저기서 제일 새 거예요. 2019년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25평에서 30평이 얼마인가요? 지금 보려고요, 저도.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가 전용도 여기는 7,4제곱미터로 뽑혀 있으니까 굉장히 좀 크단 말이에요, 아파트도. 아, 네. 6억짜리 있네요, 6억짜리. 요거 금매 같네. 아, 그래요? 아, 다른 것도 좋은데요? 6억 5천, 6억 3천, 6억 4천 잡히거든요. 네. 6억짜리 있네요, 6억짜리. 금매가 아, 6억이 좋아. 나오기도 하네요. 요런 거 네, 잡으시면 걔는- 좋을 것 같아. 네네네. 베라체보다는 이게 나을 거예요. 그렇죠. 네. 베라테는 조금 그래서. 가시려고 마음 먹으셨으면 네. 그냥 오늘이라도 가서 계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선생님 하나 더 여쭤볼 거. 제가 여기서 지금 집을 아니. 팔고- 지금 다음 분 기다리셔가지고 요 정도로 마무리 지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선 따님분, 자녀분 거주하시는 쪽으로 이사 가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 드리면서 그 지역에서 아파트 하나 일러드렸으니까 좀 빠르게 움직이셔야 할 것 같아요. 금매 잘 잡아보시기 바라고요. 저희 다음 전화 또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 지금 일산에 살고 있는데요. 네, 지금 출퇴근을 강남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네. 좀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이제 GTX 뜨린다길래 운동역 쪽으로 좀 이사해볼까 하는데 네, 그 보니까 이제 운동역 주변에 힐스테이트가 있더라고요, 신축이. 네, 거기 보니까 이제 매매가랑 전세가가 1억 정도 차이 나가지고 네. 지금 전세 살고 있으니까 일단 갭투자를 해놓고 추후에 들어갈까 하는데 어떨까 네.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연락잘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선 강남까지의 출퇴근 거리가 조금 힘들다 보니 GTX 소재가 있는 파주 운정 쪽으로 가야겠다라고 알아보신 게 힐스테이트 운정. 근데 지금 갭 차이가 한 1억 정도 나서 미리 좀 묻어두고 나중에 거주하면 어떨지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소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일산에 거주를 하신다고 했고 혹시 결혼은 하셨어요? 결혼은 안 했습니다. 아직 미혼이시고 그리고 직장이 강남이라고 하셨고 이 운정역의 힐스테이트를 보신 이유가 일산에 거주하시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직장이 강남이다 보니까 요거 GTX 이제 개통하게 되면 출퇴근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근데 일산에는 지금 신축들이 뭐 GTX 주변에 마땅한 게 없으니 그래서 네네. 운정 쪽을 해갖고 신축을 한번 찾아보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보시면 그러면 요즘 뭐 운정 굉장히 인기예요. 그래서 여기 뭐 동탄이 이렇게 떴는데 운정이라고 안 뜨겠느냐 하면서 여기 계시는 분들도 지금 막 이렇게 모임도 구성하고 하면서 굉장히 좀 으쌰으쌰 하면서 전체적인 아파트 기세 올리기에 좀 노력하고 계시는 건데 그리고 뭐 실질적으로 노력을 안 하셔도 금액은 오를 거예요. 오를 건데 네. 그거 지금 힐스테이트 운정을 보시는 건데 네네. 요거 지금 34평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뭐 25는 30 진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인기가 30평대가 제일 인기가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20평대가 뭐 세대 수는 많지만 어찌됐든 34평이 뚫고 가줘야 그 밑에 이제 20평형대들이 움직이니까 투자적인 측면으로는 아마도 34평이 제일 나을 수가 있는데 네. 여기 금액 자체가 지금 이제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지금 투자로 보시는 거예요, 투자. 그죠? 네. 갭 투자 해놓고 잡아놓고 아직 미혼이신 상태이기 때문에 뭐 2년이고 3년이고 있다가 혹시라도 내가 들어가게 되든 뭐 결혼을 네. 하게 되면서 그렇지 않으면 어찌됐든 지금은 거주보다는 일단은 투자, 지금 뭐 거주는 일산에 하고 계시니까 네. 일단 투자에 대한 목적이 크신 상황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요거는 수익성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투자적인 측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보시면 어차피 이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그냥 GTX에 목매 있는 친구들이야. 여기 운정 요 지구가 다. 근데 이 GTX A 노선이라는 게 지금 올해 6월 뭐 예정이 돼 있기는 한데 지금 이제 수서역까지 연결이 된다면 강남 권역은 이제 수서역을 연결을 할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삼성역 무정차니까. 그러면서 요게 지금 올해 6월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가격의 반영은 이루어졌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러면서 28년 이후에 이제 삼성역에 정차를 할 텐데 당연히 이 가격은 아직은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34평에 대한 기준점을 찾았을 때 34평 가격이 지금 한 7억, 호가 7억에서 7억 5백 정도 네. 이렇게 잡혀 있는데 여기 전세 금액 자체가 지금 네네. 3억 5천에서 4억 정도로 잡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갭 투자 금액이 3억에서 3억 5천 정도가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운정 힐스테이트가 지금 현재 호가란 말이에요. 호가가 7억인데 전고점이 21년도에 최고가 찍은 게 9억 가까이 거의 9억을 찍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수서역 정차 부분은 반 정도가 반영이 돼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추후 상승 부분을 보면 한 7억 5천 그리고 8억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 한 7억 5천에서 7억 중후반 정도로 가격은 치고 올라갈 수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네. 여기에서 삼성역까지 28년 이후죠. 28년 뭐 29년, 30년 요 정도까지 본다고 하면 요때 이제 삼성역 정차를 하게 되는 것을 바로 앞두고 제가 보기엔 28년쯤 해서 저는 전고점 회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9억 정도는 뚫을 수는 있을 것 같아. 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시청자님께서는 지금 투자란 말이에요.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내가 네. 지금 3억에서 3억 5천 정도를 넣고 요거 7억에서 9억이라고 전고점 뚫는다고 해도 2, 3년 내에 네. 지금 한 2억 보는 거야, 2억. 그렇죠. 그렇죠? 물론 2억 엄청 큰 돈이에요. 뭐 3년에 2억 번다는 건 엄청 크게 버는 건데 이거는 이제 잘 됐을 경우에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지금 미혼이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운정지구의 힐스테이트에 지금 거주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매수 찬성인데 지금 어찌됐든 지금 현재로서는 이 투자에 대한 게 크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세 그렇죠. 가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시청자님께서는 미혼이고 그다음에 여기 수익성을 한번 보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시기적인 측면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지금 미혼이면 그래도 2년에서 3년 정도 뭐 요 정도의 여유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거고 수익은 지금 내가 3억 이상을 박아 놓고 최대 예상치 물론 제 예상이긴 하지만 잘 돼 1억 5천에서 2억 정도의 수익률을 목표로 한다라는 게 좀 억울한 것 같고요. 시기적인 이게 가장 큰데 지금 네. 아까 제가 인사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에서의 내 집 마련, 이제 서울 진입을 할 수 있는 제가 보기엔 올해에서 내년 사이, 내년 말까지가 정말 우리가 큰 돈 그만큼 그러니까 시간으로 우회해서 들어가는 투자로 전향을 했을 때 서울에 좋은 입지에 들어갈 수 있는 저는 마지막 기회일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이 시기를 놓치고 그냥 운정 힐스테이트에 주저앉아 있다고 하는 건 저는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다고 판단이 돼. 그러니까 시청자님 같은 분들을 포함한 즉 미혼인 뭐 사람들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내가 한 3억 정도 3억 투자를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물론 내 거처 월세가 됐든 전세가 됐든 거처를 빼놓고 한 3억에서 3억 5천 정도의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굳이 내가 그 아파트 신축에 너무 이렇게 그 아예 그냥 몰입이 돼가지고 그거를 선정한다라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네네. 대안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3억에서 3억 5천 투자면 저는 네. 일산 여기 파주 운정에 있지 말고 서울로 들어오는데 서울에서도 최상위 입지로 갈 수가 있어요. 지금 뭐 1억 중반이라든가 2억대 투자로만 해도 중위 입지 정도로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는 상황에서 3억에서 3억 5천 정도의 지금 여유 금액을 가지고 굳이 뭐 신축에 너무 매몰돼 갖고 그쪽으로 보지 마시고 강남이 네. 직장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강남 들어오는 거예요. 굳이 뭐 왜 우회해서 GTX 타고 다닐 생각을 하셔. 강남 3구로 오세요. 강남 3구에서 서초구나 강남구는 지금 재개발이 그렇게 진심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송파구 쪽으로 초점을 맞추시고 지금 이 강남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최고인데 여기에 보시면 지금 같은 강남구도요. 네. 여기 한강변 쪽에 그러니까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얘기하실 때 말씀을 언급을 하셨나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한강변 쪽으로 굉장히 또 이 지도 자체가 바뀌거든요. 가격 지도가. 네네. 같은 강남권이라도 이 아래쪽 개포동 쪽하고 개포대치 쪽하고 압구정하고는 같은 강남이라도 50억 차이가 나요. 그렇죠. 이 같은 강남이라도 어마무지한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자, 요 한강변으로 이게 이제 한강변이라는 자연 환경이 녹여져 있으면서 또 신축으로 바뀌게 앞두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거기에서 지금 현재 강남의 중심은 강남역에서 이제는 삼성역 쪽으로 서에서 동쪽으로 옮겨지는 판도란 말이야. 즉 삼성역과 이 잠실 종합운동장이라고 하는 영동대로 지하와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있는 그러니까 국제교류 복합지구 거기에 아래쪽에 수서 로봇단지 그다음에 여기가 이어지는 탄천 개발 호재 그다음에 강남 쪽에 아래쪽에 탄천 쪽에 붙어 있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강남의 우성, 뭐 미도, 선경, 우미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아파트들의 재건축 그리고 이 송파 쪽에 잠실 쪽에 있는 뭐 잠실동, 삼전동 여기 라인까지 여기 자체가요. 지금 시청자님이 지금 기회에 충분히 도전을 할 수 있는 그 금액이야. 그 투자 금액이면. 3억으로요? 그렇죠. 3억에서 3억 5천 정도 좀 여유 조금 더 모은다고 하면 어찌됐든 그 레인지 안에 다 들어오는 곳이 여기인데 네네. 그럼 직장도 강남이면 여기가 훨씬 나을 거고 아니면 여기 대출 생애 최초 대출 받아서 그냥 여기에 전세 계약 만기 뭐 그냥 빨리 이사 간다고 나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 합쳐서 전세금에 투자금 합쳐서 여기에서 그냥 실거주로 버티는 방법도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해서 뭐 아파트는 당연히 서울에 아파트 매수해 갖고 다시 아파트로 한다라는 건 불가능한 거고 네. 여기가 재개발하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 자체가 지금 잠실동하고 삼전동, 여기 삼전동을 넘어가지는 마시고 네. 여기 보시면 송파구 잠실동하고 여기 삼전동이 있으니까 여기 자체가 지금 지금 우리가 흔히 미래의 중심 권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여기에 탄천 끼고 있는 이 아파트를 만약에 아파트로 변화된다고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어마무지하고 진짜 엄청나게 비싸질 것 같아요. 그렇죠. 시청자님께서는 지금 미혼에 그다음에 3억 이상의 투자금을 해서 지금 이제 상담을 주신 건데 너 파주 네. 운정에 앉아 있기엔 너무 억울한 거야. 제가 보기엔. 그러면 한번 여유 자금이 되니까 충분히 여기에 하시는데 뭐 어느 곳을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보면 잠실동은 크게 이렇게 상단과 하단으로 나뉘거든요. 잠실동이고 삼전동이고 네네. 각 지역의 특색이 있단 말이에요. 잠실동 같은 경우는 하단 부분은 지금 모아타운으로 구역이 지정이 되면서 이 옆쪽도 지금 모아타운으로 지정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요 상단 쪽 보면 잠전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우측으로는 도심복합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고 좌측으로는 여기가 광역중심 지구단위 계획지라고 해갖고 그냥 송파구 다른 노후주택지라고는 다르게 여기 자체는 용적률 자체를 2배를 받는 거예요. 즉 400에서 1600%까지 용적률 상향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땅이 토지 자체의 가치가 제일 비싼 토지가 또 돼 있는 상황인 거고 이쪽에 네. 삼전동 보시면 얼마 전에 MOU까지 맺었잖아요. 자산신탁하고 해서 여기가 지금 도심복합개발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삼전동 하단 쪽에 보면. 그리고 상단 쪽도 지금 두 구성으로 예전에 모아타운 시범 선정 지역에서 지금 도심복합개발 지역으로 계속해서 이제 사업성이 훨씬 나으니까 이렇게 해서 6월 이후에는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잠실동하고 삼전동 자체가 이 블럭별로 다 특장점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요거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고 일단 큰 줄기에서 봤을 때 시청자님께서 지금 3억 이상의 돈을 갭 투자를 해서 파주 운정지구의 신축 아파트를 지금 잡아놓느냐, 갭 투자로 해놔서 잡아놓느냐, 이게 지금 질문이셨잖아요. 네. 그러지 마시고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그 돈 가지면 충분히 대한민국 최고 입지라고 할 수 있는 송파구 잠실동 내지는 삼전동에 신축으로 앞으로 10년 내에 바뀔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투자가 가능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네. 저 같으면 고민 안 하고 이걸 먼저 하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잠실동 같은 경우도 과거에 뭐 불과 한 2, 3개월 전에 비해서 같은 네. 투룸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가 지금 1억 이상이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가급적 빨리 선택하면 할수록 좋은 거니까 이쪽으로 해서 한번 좀 공부도 하시고 알아보고 시장 조사도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지금 공부해서 그냥 단순하게 내가 일산에 있으니까 이 주변에 신축, GTX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바로 하지 마시고 네네. 한 번쯤은 좀 공부를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뭐 세미나 오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저 이후에 뭐 다른 분들 전문가들하고 상담을 통해서라도 이쪽에 잠실동이라든가 삼전동에 있는 것들을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신축 물건이 찾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 당연히 뭐 세미나 오셔야 되겠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뭐 하여튼 뭐 마지막 말은 뭐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했지만 어찌 됐든 3억을 가지고 그쪽에 앉아 있는 것보단 어찌 됐든 서울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정리하도록 할게요. 네, 결국 서울로의 출퇴근이 좀 편한 방법을 고민하셨던 거니까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서울로 들어오는 게 좋겠다라고 잠실 이야기를 좀 전해드렸습니다. 잘 공부해 보시고 어려우시면 세미나도 꼭 참석해 보세요. 저희 방송 말미에 소개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문자 주신 사연 좀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9825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인데요. 저는 능곡 현대홈타운 1차에 4년째 거주 중입니다. 자녀가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 돼서 당분간 이사는 못하지만 그 이후에라도 이사를 가고 싶은데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어요. 한 1년 6개월 후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여기도 어찌됐든 GTX가 이제 생명인 곳인데 여기 능곡역 앞에 있는 능곡 현대홈타운 1, 2차가 같이 섞여 있는데요. 여기 이제 현대홈타운 1차, 2차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바로 앞에가 능곡역이고요. 여기서 한 정거장이면 이제 GTX를 이용할 수 있는 대곡역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께서는 고양시 능곡 현대홈타운 1차 4년째, 지금 4년 거주 중이신 거고, 그래서 향후 전망을 물어보신 건데, 그리고 이제 자녀분이 아마 이게 뭐 여기 중고등학교 뭐 이렇게 학교를 다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 이사는 어차피 못 하는데, 요 자체는 지금 능곡 현대홈타운 같은 경우는요, 단일 평형대예요. 30평형대, 뭐 33평인가요? 그거 단일 평형대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지금 이게 전고점은 한 7억 정도 찍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얼마인지를 모르겠습니다. 호가 자체가 뭐 한 5억 2천, 뭐 5억 7, 8천 정도 잡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일단은 어찌됐든 말씀드렸든 여기도 이 능곡 일대도 GTX에 대한 영향 권역 아래이기 때문에 여기 올해 전 구간 개통이 뭐 예정이 돼 있고요. 6월 달에. 그러면 금액이 조금 이제 상승을 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또 28년, 즉 28년까지는 이사를 지금 생각하지 못하신다고 했는데, 자녀 교육 그 고등학교 문제 때문에. 그러면 어찌됐든 지금이 26년, 27, 8, 한 29, 30년. 그러니까 28년 이후에는 어쨌든 여기 삼성역을 이제 정차를 하게 되면 금액은 과거에 한 7억 정도 찍었으니까 전고점은 회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유가 되면 여기에 눌러 앉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자녀 교육에 맞춰서 당연히 GTX 상승 부분은 가져가시고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전략을 세우셔야 하냐면, 요 능곡역에서 바로 대곡역 바로 다음 정거장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여기 우리가 말하는 창릉 신도시, 요 창릉 지구로 오셔야 되는데, 그때 지금 제일 초도 입주를 28년 정도로 잡고 있으니까 뭐 28년에서 29년이면 입주가 되면서 여기 창릉역이 이제 개통을 한다라고 하면, 정차를 하게 한다고 하면, 그 전에,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여기에서 아이 교육이 끝남과 동시에 이쪽으로 해서 거래할 수 있는, 즉 뭐 2030년 되면 나올 수도 있죠. 그리고 여기 꼭 굳이 내가 뭐라 그럴까요? 또 거래되는 물건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 한번 잡게 된다고 하면, 여기가 초기에 거래되는 물건이 그렇게 비싸지 않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반값 아파트까지 뭐 공급할 정도로 한다고 하니까, 일단은 뭐 창릉 신도시 쪽으로 갈아타보는. 그러니까 즉 지금 거주하셔서 충분히 오를 거니까요. 아이 교육 끝날 때까지, 즉 28년, 29년까지는 충분히 거주하시면서 GTX의 그 차익을 한번 챙겨보시고, 그 이후에는 왼쪽으로 가지 마시고 오른쪽으로 해서 창릉 신도시 쪽으로, 그렇지 않으면 저 원흥지구나 저 연신내 일대라든가 이런 쪽, 그러니까 연신내가 아니죠. 저 지축 일대라든가 저 삼송 쪽 일대, 이런 쪽으로라도 옮기시는 게 나아요. 즉 경의 중앙선보다는 저기 3호선 쪽으로 해서 좀 움직이시든, 왜냐하면 그쪽이 더 신축이 조금 더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아이 교육이 끝날 때까지는 조금 거주하셔도 상승 여력은 있다라는 긍정적인 말씀 드리면서, 그 이후에는 조금 더 3호선 쪽으로, 신축 쪽으로 이동하자 조언 드렸어요. 그때 돼서 다시 한번 저희와 함께 상담 나눠보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늘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주신 사연 하나 더 볼게요. 뒷번호 4667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입니다. 봉천 14구역에 다세대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이 어떨까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투자 목적으로 좀 보유하고 계시는 거겠죠?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면 당연히 조합원이실 거고요. 여기가 봉천 14구역이죠. 이렇게 보시면 전망은 뭐 최고죠. 좋습니다. 관악구에서는 대장이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여기 이제 사당 롯데, 여기 뭐 구는 다르죠. 동작구지만 거의 뭐 동일선상에 있다 보니까, 사당 롯데캐슬 같은 경우가 지금 30평형대가 17억, 16억 5천, 뭔가 호가 뭐 17억 정도로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보여지니까, 여기 보시면 14구역은 신축으로 이제 바뀔 거고, 지금 사업시행인가 났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 뭐 향후 짓는 거 한 7, 8년 신축으로 들어온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보다는 당연히 높이 올라가 있으면서 이 지역의 대장으로 될 거고요. 이 지역 자체가 지금 뭐 물론 구축 아파트들이긴 하지만, 여기도 지금 모아타운 구역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이쪽에 또 재개발 4-1-3구역이 또 진행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아파트,
다 아파트 생활권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렇게 하면서 쭉 퍼져나가는 것이 사당동 쪽으로 저 아래쪽에 있는 또 재개발지들이 쫙 펼쳐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7호선 라인 쪽으로 붙어서 있게 되니까 뭐 전망, 지금 향후 전망 궁금해 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뭐 투자를 고민하시는 게 아니니까 투자는 또 개별 물건마다 개별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거 상담을 또 어려운 상담인데 그런 거 아니라 그냥 보니까 조합원의 입장에서 기분 좋아서 질문 주신 것 같아요. 향후 전망 굉장히 밝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유하시면서 추가 분담금 잘 모아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답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의 마무리 시간은 또 요즘 전세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거든요. 요즘 부동산 시장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좀 뜨겁게 달아오르는 게 전세 물건이 없다라는 이야기, 전세 가격이 너무 올랐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와 관련해서 잠깐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제가 인사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무주택자분들 너무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일단은 매물 자체가요. 서울 아파트의 매물 자체가 이제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외곽 지역에 있는 것들도 다 소진이 되면서 그러면서 가격은 당연히 오르겠죠.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강남 최상급지 일부 빼고는 대부분 전체가 이렇게 핫합니다. 뜨겁습니다. 전세 가격 자체가 시뻘겋게 지금 달아와 올라와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러면서 아파트에 대한 전월세 매물도 점점 줄어가고 있으면서 2만 단위로 지금 떨어진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부동산 급락하면서 전세 사기가 등장했던 시기가 요 22년 요때 시기였는데 요때가 이제 월세와 전세의 비중 자체가 크로스가 되는 거죠. 과거부터 전통적으로 우리는 그 주거 바로 내 집 마련 바로 전 단계죠. 주거 사다리의 최상위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요 전세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요게 22년 기점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월세의 비중이 높아지고 그만큼 역으로 해서 전세의 비중이 이제 바뀌게 된 거죠. 크로스가 이루어져서 지금은 월세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전세가 더 귀하다. 그러니까 주거 비용은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전세 물건이 더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게 평균 거래량이거든요. 2024년 1월 한번 이렇게 자료가 있는 상황에서 요게 해마다 각 월에 거래된 건데 파란색이 지금 전세거든요. 전세 물건을 보시면 매월 서울에서 매월마다 2만 건 이상이 평균적으로 거래가 됐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올해도 2024년이었으니까 올해 1월부터도 2만 건 이상이 만기가 된다라는 거야. 물론 여기에서 연장하는 거 있겠죠. 그렇지만 연장했던 거 마무리되는 것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뜩이나 지금 전세 물량 모자라는 데서 이제 계약 물건들 이제 계속해서 또 만기되는 것들이 전세 구하러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만기가 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매물로다가 다 이제 소진이 돼 버릴 거고, 그러니까 다시 전세로 전환이 안 될 거고, 그러니까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전세 매물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뭐 말씀드리는 것처럼 정책적이라든가 금융 규제 이런 영향들로 인해서 시장의 신뢰 자체가 지금 이제 그리고 전세를 정부 정책에서는 전세를 거의 없애려고 하는 전세 말살 정책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주거 사다리 중간 부분 자체가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없어진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이제 갭 투자 없어질 거고요. 차익형과 수익형, 뭐 당연히 이제 수익형이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차익형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보면 갭 투자가 없어질 상황이 되는 거니까. 가능할 수 있을 때, 즉 가능할 때, 조금 두 번째 상담자분이었던가요? 그렇게 얼마라도 내가 2, 3억이라도 할 수 있을 때 가능할 때 하시라는 소리인 거고 이제는 수익형, 뭐 이제 또 한 올해 말쯤 되면 이제부터는 상가 내지는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월세 받을 수 있는 거, 즉 빌라보다는 또 높게 받을 수 있는, 아파트보다 또 높게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되는 거고요. 비교적 적은 비용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좀 뜰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주거 비용은 뭐 전세보다는 당연히 월세가 더 높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주거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마치는 걸로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내 집 마련에 대해서 굉장히 시간을 두면서 이거는 뭐 이제 지상 과제입니다. 다행히도 뭐 모레입니다. 모레 목요일날 세미나 준비가 돼 있으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좋은 투자 물건들 또 한번 공부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시간 이후에도 나가고 있는 번호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 세미나 문의 편하게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또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기 위해 돌아오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